오늘의 가장 빅 뉴스는 아마 특사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특사를 사실은 많이 기대하고 있었을 건데 갑자기 발표가 돼서 빠진 분들이 많이 서운해할 겁니다. 개요를 말씀드리자면요. 6,444명의 특사와 그리고 165만 명의 특별 감면이요. 이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먼저 뒤에 얘기를 먼저 하자면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해가지고 차 몰고 업무 봐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일해야 되는 분들. 생계형. 네. 이거는 항상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정치인, 경제인 특별 사면은 없다. 딱 한 명을 제외한 정봉주 의원. 네. 사면에 조건이 있답니다. 이 조건은 뭐냐면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라든지 등등의 사건들은 지금 사면 대상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17대 이명박이 뽑히던 당시에 11대 대선 관련해서 전부 다 소취혈한다든지 또는 뭐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이명박 재임 기간, 박근혜 재임 기간에 전혀 사면을 해주지 않았죠. 그런 면에서 정봉주 의원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당시 관련자들은 다 사면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다 끝났는데 정봉주 의원만 지금 10년 정도를 이렇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사면이 안 됐다 이런 거고요. 네. 안철수 씨가 그랬죠. 왜 정봉주만 사면했느냐. 이런 이유를 모르니까 어떤 공감력도 없이 막 뱉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봉주 의원이 얼마 전에 나는 국회의원 출마 안 해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른 방송에 나와서. 네. 나는 이제 그쪽 국회에는 떠났다. 내가 지금 들어가 봐야 그때 당시 초선이었던 뭐 그때 당시 이렇게 어떤 급수라는 게 있어 안 나간다 해서 정치인으로 분류를 안 하게 아닐까. 정봉주 의원 같은 참 억울하지요. 당시에 저는 그래서 오늘 그런 페이스북을 남겼습니다. 정봉주 특별사면 절반만 박수 보낸다. 축하한다. 나머지 절반은 정봉주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해서 즉 다스가 이명박 거란 걸 밝혀지고 그에 따라 재심 증거가 확보되면 재심을 청구해서 정말 그동안의 감옥과 마음과 몸, 정신적 고통받은 것이 위로받을 때 그때 내가 나머지 절반을 축하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2분의 1 축하만 보냈습니다. 그때 옆에서 많이 지켜보셨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MB정부 출범한 2007년, 8년 그때 BBK 특별법 싸운이 나고요. 저하고 정봉주 의원 등이 나르는 정봉주, 나르는 강기정 뭐 막 날려다녔죠 그때 뭐. 이번 지금 특별사면 관련해가지고 자료화면 내보내는데 역시 현역 같은 전 의원이세요. 정봉주 의원하고 같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자료화면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때 뭐 당시에 임종석 지금 비서실장이 우리 당의 그러니까 우리 당 당시에 우리 야당의 간사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수석 부대표였는데 당시에 임종석 실장 그다음에 정무수석하고 있는 한병도 정무수석 그리고 정봉주 뭐 당시에 최재성 의원 정말 그때 기라성 같은 대부분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우리 의원들이 이 BBK 특별법 관철을 위해서 몸을 던졌죠. 그 당시에. 예. BBK 드림팀. BBK 드림팀. 네. 정봉주 의원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게 이제 용산 참사 관련한 철거민 분들. 네. 사실은 그거는 진작에 사면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산 참사가 2009년에 설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행안위 간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야 그때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 한겨울에 그 옥상 막내에 불이 나서 7명이 죽고 이번에 사면된 25명이 결국 재판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감옥도 가고 죽기도 하고 재판도 받고 가족이 죽고 가족이 감옥 가고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감옥 가는 이런 참담한 현실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7대 의혹 당시에 너무 정말 과잉 진압이었고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는 진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싸웠는데 정말 꿈쩍도 안 했죠. 이명박 정부는. 제가 그 용산 참사 현장이 집에서 가깝기도 했고요. 직접 가서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건물이 남일당이라고 하는. 남일당. 네. 그 건물 2층에 호프집이 하나 있었는데 네. 3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들 첫 동창회를 했던 호프집이 거기 트랩이라고 하는 호프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사건이 난 거라서 너무도 잘 기억이 나는 곳이고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는 그 공간이 거기에요. 그때 사건이 벌써 언제적이에요. 이제 지금 사면된 거고요. 2009년입니다. 그것이 2009년 1월. 거의 뭐 10년 다 돼가는 그런 느낌인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언론의 선례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봉주 의원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농이 아니라 정치인으로 사면해 준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여러 가지 억울한 지점과 또 언론이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지금 다스 문제 같은 게 연결돼서 네. 이 부분은 사실상 정봉주 의원은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사면이 된 것 같고 네. 언론의 설레발은 뭐였냐면 사면을 하게 되면 뭐 누구누구가 포함될 거야 누구누구가 포함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상됐던 인물들 중에 한상균, 이석기뿐만 아니라 이광재, 한명숙 그리고 강정마을 관련한 분들 세월호 집회와 관련한 분들도 사면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법무부의 발표를 보니까 어떤 절차나 어떤 과정상에 있어서 다 완결된 분들 위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내년에 한 광복절 정도의 특사가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돼야 된다 저 동의했고요. 예. 그다음에 강정마을 같은 경우도 제주 원희룡 지사가 요청한 분들이니까 사면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절차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정치인 사면보다도 민생 사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면이 된 것 같고 생계형 민생 사범 중심으로 결국 지금 용산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진 일이기 때문에 잘한 것 같아요, 사면을. 특히 이제 형도 다 마감됐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이제 2차, 3차 앞으로 사면 기회가 있다면 뭐 강정마을 분들이라든가 사건 관련자들이라든가 또 한상균 위원장 등 사면해야 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컷오프를 사면해주는 뭐 이런 건 없나요? 그것은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를 뒤돌려야 되는데 그것은 명예회복은 될 수 있어도 그러니까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 왜 그 정현주 사장이요, KBS. 네. 배임 이런 걸로 걸었어요, 쫓아내려고. 그래서 쫓아내야 되고, 배임에 대해서 대법원이 결국은 죄 없음 무죄를 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KBS 사장의 인면에 대해서도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새로운 사장이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이게 세상에 억울한 일이에요, 이게. 네. 저도 그런 억울한 경우가 몇 번인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되면 아무 그 형사보상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변호사비도 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권 남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 가지 일을 했더만요. 1심, 2심에서 무죄일 때는 당연히 3심의 항소를 검찰에서 하거든요. 상고, 즉 항소를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항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1심, 2심은 무죄가 나면 검찰에서 자중해야 되는데 그걸 끝끝내 그냥 무죄 나왔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끌고 가는 일을 계속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정원 댓글 사건, 셀프 감금 사건 1심, 2심 무죄인데 3심으로 또 가 있어요.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얼마 전에 왜 우리 방송에 나오는 김승하 지부장 이야기도 네. KTX 그 부분이요. 네. 1심, 2심이 다 복직을 허락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철도공사도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대법원에 항고를 해요. 근데 대법원에서 뒤집히잖아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정말 말이 안 되는 판결이었대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사면 받으신 분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이 사면 말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감면 이런 것들 받으신 분들은 악의는 없는데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다 보니 생계가 힘들어진 분들에 대한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것 같고 아직 사면 못 받으신 분들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뭘 이렇게 특별히 배제한다 이런 것보다는 정봉주 전 의원은 분명히 정치인으로 사면 아닙니다. 정치 앞으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사면된 게 아닌가 싶어요. 방송인 정봉주. 그렇지. 방송인이기 때문에. 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의당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진통을 겪고 있죠. 반대하는 의원들이 통합 문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연동해서 전 당원 투표를 금지해달라면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27일 신청하자마자 거의 하루 만에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표는 진행 중이죠. 국민의당 당원 전체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거고요. 온라인 투표 시스템 K보팅을 통해서 당원들한테 이제 의사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 때 최종 투표율이 26% 정도 나왔거든요. 이것도 지금 사실은 당원 당규의 33.3%와는 별개의 어떤 이슈긴 했지만 지금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33.3%를 넘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모른 척 넘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K보팅이라는 시스템을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제가 그동안 당원 생활하면서
여러 번 투표를 했지만 K보팅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시스템 자체를.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선관위에서 개발해가지고 보급하기 시작한 건데 좀 너무 딱 봐도 좀 허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철수가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제안을 할 때 당연히 투표 방식은 전당대회 방식을 차용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24.26% 나왔던 전당대회는 K보팅으로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에서 K보팅까지 같이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민주당에서 투표를 하면은 ARS 시스템에서 당에서 직접 시스템을 운영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현장 투표하고 ARS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K보팅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국민의당에서 선관위에 의뢰를 하는 거죠. 이런 투표를 진행을 해달라고. 그러면 단순합니다. 말이 K보팅이지 당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그 링크를 터치하면 그 찬반을 묻는 웹페이지가 뜨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찬반 표시하고 투표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지만 허수 투표가 발생할 때 그 허수가 무엇인지 추적하는 게 어려운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도 그런 반발이 있는 거잖아요. K보팅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믿기 어렵고 그리고 전체 투표 참여율이 30%가 안 될 경우에 그게 어떻게 전 당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냐. 그러면 안철수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30%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30%를 넘길 수 있는 방식은 K보팅 시스템에서는 너무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 방법이. 국민의당과 바른당 야합권은 지금 웃기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3분의 1이 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또는 이걸 넘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런 거는 있는데 문제는 안철수가 투표 동료만 하면 괜찮은데 자기의 통합에 대해서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제 신임 투표다. 이런.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거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부정선거예요. 아, 그렇죠. 예. 네. 선거 기간에는 공정해야지. 본인이 당대표인데 그러면 공정하게 많이 투표해 주십시오까지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안철수와 유승민이 같은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어요. 통합에 찬성해달라는 메시지를. 지금 그러니까 이 통합 반대하는 쪽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쁜 투표다. 투표하지 말자. 그래서 투표 거부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첫날 공식적으로 나온 투표율을 보면은요. 선거인단이 25만 5,786명인데 3만 1,843명이 투표해서 12.45%를 기록했대요. 좀 이거는 경이적인 기록인데 잘못하면 33.3%가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아니 너무나 많아. 지금 어차피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 쪼개져 있는 상태고 누가 나가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전 투구를 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투표의 결과가 그 분당 자체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어쨌거나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상태로 있지 않겠다. 당 내에서 나를 비판하는 놈들 두고 보지 않겠어라는 이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는 투표 결과하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투표 결과가 안철수한테 유리하면 이것 봐라 이 자식들아 이 방식인 거고 투표 결과가 자기한테 불리하면 나는 그 투표 결과에 책임지고 당을 쪼개겠습니다. 이런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자기의 만족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투표율이 33.3%를 못 넘어갈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안철수계가 쫓겨나는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을 쪼개기라는 개념이보다는 누가 헤게모니를 잡고 흔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통합 반대파가 헤게모니를 잡느냐, 권력을 잡느냐, 아니면 안철수계가 통합계가 권력을 잡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내보낼 거냐. 쪼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예언자 놀이를 한번 한다면요. 안철수 혼자 외로이 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은 안철수 계라고 하는 그 비례의원들 포함해서 안철수 계라고 알려져 있는 그 수도권 지역 의원들까지 안철수와 어깨동무하고 나가야 되는데 비례의원들은 그러면 자기 밥그릇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세상에 내 밥그릇보다 무서운 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맞아요. 안철수가 나를 꽂아줬어도 나를 꽂아준 사람이 밥그릇을 뺏어가려고 하면 미친 척에 개새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본인이 어딨어. 그래서
누구를 쫓아낼 것이냐에 네. 지금 첨예한 문제가 그러니까 걸린 거예요. 결국에는 호남 의원들은 사실 굳이 나갈 이유가 없어요. 나가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새로운 그 세력을 구성한다고 하는 그게 너무 피곤한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버티는 게 득도 실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국민의당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사라졌을 때 당 차원에서 피해를 가장 덜 입는 인물은 아이러니하게도 안철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안철수는 바른정당으로 그럼 투항하면 되느냐? 안 되죠. 바른정당에서 안철수를 받아서 득볼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안철수는 갈 곳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보수의 투사로서 보수의 재탄생을 위한 새정치의 투사로서 자유한국당에 투항하는 게 최선인 거죠. 그래도 그게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투항은 안 할 것 같고요. 동굴에서 한 3개월 정도는 좀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네. 손학규 의원을 멘토로 해서 그렇죠. 네. 아마 그 정도는 하고 나오지 않을까. 네, 같이 그 수염 길러서 같이 등장하면 재밌겠네요.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는요, 31일 오전 10시에 결과가 발표가 되니까요, 그때 결과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31일 10시에 결과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특별사면 절반만 박수 보낸다. 축하한다. 나머지 절반은 정봉주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해서, 즉 다스가 이명박 거란 걸 밝혀지고 그에 따라 재심 증거가 확보되면 재심을 청구해서 정말 그동안의 감옥과 마음과 몸, 정신적 고통받은 것이 위로받을 때 그때 내가 나머지 절반을 축하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2분의 1 축하만 보냈습니다. 그때 옆에서 많이 지켜보셨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MB정부 출범한 2007년, 8년 그때 BBK 특별법 사운이 나고요. 저하고 정봉주 의원 등이 나르는 정봉주, 나르는 강기정 막 날려다녔죠. 그때 뭐. 이번 지금 특별사면 관련해가지고 자료화면 내보내는데 역시 현역 같은 전 의원이세요. 정봉주 의원하고 같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자료화면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때 뭐 당시에 15명이 결국 재판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감옥도 가고 죽기도 하고 재판도 받고 가족이 죽고 가족이 감옥 가고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감옥 가는 이런 참담한 현실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7대 의혹 당시에 너무 정말 과잉 진압이었고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는 진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싸웠는데 정말 꼼짝도 안 했죠. 이명박 정부는. 제가 그 영산 참사 현장이 집에서 가깝기도 했고요. 직접 가서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건물이 남일당이라고 하는 남일당. 그 건물 2층에 호프집이 하나 있었는데 네. 3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들 첫 동창회를 했던 호프집이 거기 트랩이라고 하는 호프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사건이란 거라서 너무도 잘 기억이 나는 곳이고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는 그 공간이 거기에요. 그때 사건이 벌써 언제적이에요. 이제 지금 사면된 거고요. 2009년입니다. 그것이 2009년 1월. 거의 뭐 10년 다 돼가는 그런 느낌. 김종석 지금 비서실장이 우리 당의 그러니까 우리 당 당시에 우리 야당의 간사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수석 부대표였는데 당시에 임종석 실장 그다음에 정무수석하고 있는 한병도 정무수석 그리고 정봉주 뭐 당시에 최재성 의원 정말 그때 기라성 같은 대부분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우리 의원들이 이 BBK 특별법 관철을 위해서 몸을 던졌죠. 그 당시에. 예. BBK 드림팀. BBK 드림팀. 예. 정봉주 의원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게 이제 영삼 참사 관련한 철거민 분들. 네. 사실은 그거는 진작에 사면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산 참사가 2009년에 설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행안위 간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야 그때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 한겨울에 그 옥상 막내에 불이 나서 7명이 죽고 이번에 사면된 오늘의 가장 빅 뉴스는 아마 특사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특사를 사실은 많이 기대하고 있었을 건데 갑자기 발표가 돼서 빠진 분들이 많이 서운해할 겁니다. 개요를 말씀드리자면요. 6,444명의 특사와 그리고 165만 명의 특별 감면이요. 이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먼저 뒤에 얘기를 먼저 하자면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해가지고 차 몰고 업무 봐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일해야 되는 분들. 생계요. 네. 네. 이거는 항상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정치인, 경제인 특별사면 없다. 딱 한 명을 제외한 정봉주 의원. 네. 사면에 조건이 있답니다. 이 조건은 뭐냐면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라든지 등등의 사건들은 지금 사면 대상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17대 이명박이 뽑히던 당시에 11대 대선 관련해서 전부 다 소취혈한다든지 또는 뭐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이명박 재임 기간, 박근혜 재임 기간에 전혀 사면을 해주지 않았죠. 그런 면에서 정봉주 의원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당시 관련자들은 다 사면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다 끝났는데 정봉주 의원만 지금 10년 정도를 이렇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사면이 안 됐다 이런 거고요. 네. 안철수 씨가 그랬죠. 왜 정봉주만 사면했느냐. 이런 이유를 모르니까 어떤 공감력도 없이 막 뱉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봉주 의원이 얼마 전에 나는 국회의원 출마 안 해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른 방송에 나와서. 네. 나는 이제 그쪽 국회에는 떠났다. 내가 지금 들어가 봐야 그때 당시 초선이었던 뭐 그때 당시 이렇게 어떤 급수라는 게 있어서 안 나간 데서 정치인으로 분류를 안 하게 아닐까. 정봉주 의원 같은 참 억울하지요. 당시에 저는 그래서 오늘 그런 페이스북을 남겼어요.